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 떡볶이집 그 오빠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저는 사실 그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가 출연을 한다고 그래서 떡볶이집 그 오빠가 있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즌2를 시작하는데 그 첫날 두 번째 손님으로 이찬원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찬원 씨가 출연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떡볶이집은 지석진 씨, 김종민 씨, 이희경이라는 세 사람이 공동 MC로, 말하자면 떡볶이집 공동 운영 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집에 이제 깐부, 가장 친한 사람들을 소개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시즌2에 김종민 씨 깐부로 이찬원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집 그 오빠 시즌2 첫날 두 번째 손님으로 출연한 이찬원 씨 얘기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원 씨 예능이라 그러면은 그냥 시간이 되면 다 출연하자 하는 것이 이찬원 씨의 목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떡볶이집 그 오빠는 뭐 3대 방송 케이블이 아니고 MBC 자매 방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MBC 자매 방송인 MBC 에브리원에서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률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찬원 씨가 출연했던 그 방송 시청률은 0.7% 시청률 나왔습니다. 요즘 하도 다채널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시청률이 5%를 넘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 씨가 이 방송에 출연한 것은 김종민 씨하고 인간관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찬원 씨가 김종민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이 깐부가 되게 된 동기는 뽕숭아 학당에 김종민 씨가 출연했잖아요. 그때 이찬원 씨가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그럽니다. 이찬원 씨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찬원 씨 보기에 김종민 씨 너무 순수해 보이니까 아마 형처럼 다가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두 사람이 뽕디스파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종민 씨가 깐부로 또 이찬원 씨를 초청을 했고, 여기에 흔쾌히 응함으로써 이찬원 씨가 이 떡볶이집 오빠, 떡볶이집 그 오빠에 출연하게 된 거죠. 지석진 씨 나이가 많지만 찬원 씨를 처음에 대하는데 굉장히 깍듯하게 존댓말로 이찬원 씨를 맞이했습니다. 이찬원 씨 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말 깜찍한 선물을 안고 왔습니다. 의미 있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해바라기가 행운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라 해서 꽃말에 맞게 또 꽃다발을 하나 해오고, 거기에 또 개업식에 다는 그 찬원 씨는 정말 고전적인 레트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더욱 기특하죠. 북어. 요새는 그 옛날에는 생북어에다 시를 매서 이제 그 입구에 달아놓는데, 이번엔 목어로 나무로 깎은 북어에 그 시를 감아서 가지고 갔군요. 역시 어쨌든 이찬원 씨는 무슨 사물이나 상황을 볼 때 원리를 규명하는, 원리를 알고 하자 하고 원리에 충실한 그런 젊은 청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죠. 이것이 이찬원만의 고유한 트렌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깐부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깐부는 비밀 없이 모든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깐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친한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중요한 거,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 저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가족 간에도 믿지 못하고 비밀이 너무 첩첩이 쌓여가서 좀 평상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찬원 씨가 비밀이 없이 속내를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깐부라고 얘기를 해서, 아, 이찬원 씨는 정말 제 생각과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구나. 뭐 그래서 제가 또 이찬원 씨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쪽지를 하나 써서 줬는데, 손녀딸하고 중매를 하고 싶다 이랬답니다. 찬원 씨 뭐 좋아하는 분, 할머니, 어머니들 많죠. 정말 손주로 맡고 싶고 사위로 맡고 싶은 어머니들이 대한민국 천지에 쫙 깔려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용기를 내서 직접 내 손녀딸하고 중매를 서겠다는 용기를 내셨죠. 얼마나 나이가 드셔도 적극적이고 좋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젊다고 하죠.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찬원 씨가 이 떡볶이 집에 앉아서 이러한저런 궁금하니까 그 네 명의 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석진 씨, 김종민 씨, 이희경 씨, 이 세 사람이 앉아서 궁금한 점을 다 하나 둘씩 물어보기 시작하네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찬원 씨의 그 독립정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딱 갔고, 빨리 군대 할 일은 빨리 하자. 용감한 청년이죠. 1학년 마치고 되게 대학교 들어가면 놀고 싶어서 군대 그런 거 잘 안 가려고 가능한 한 연장하지 않습니까? 뭐 학업을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등. 근데 먼저 군대를 딱 할 것을 먼저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열 몇 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부모님들의 용돈을 절대 안 받고 나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본인은 객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훌륭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경제학과를 나왔으니까 군대 문제로 시험은 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뭐 조금만 공부하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뭐 공인중개사 자격이 법률에 관한 게 많기 때문에 경제와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니까. 그리고 본인은 학교 다니면서 12년 동안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한 번도 감투를 놓치지 않았다. 여기서 이찬원 씨의 리더십이 생긴 거죠. 서울에 올라올 때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많이 해서 모은 돈 6, 700만 원 정도를 들고 올라와서 이제 미스터 트롯에 도전을 하는데, 뭐 그때 의상도 본인이 직접 준비를, 뭐 오디션 기간에는 본선에 올라가면 이제 TV조선 측에서 준비를 해주지만 그 전까지는 본인 자비로 해야 되니까 불과 3개월 만에 그 6, 700만 원을 다 써버렸답니다. 거처는 그 군대 동창, 군대 동기와 2.5평짜리 방을 같이 썼다 그럽니다. 신림동인가 어디에 있는. 그러면서 돈을 3개월에 다 써버리고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 도전한다는 얘기도 못하고 무조건 서울로 가서 뭐 나는 성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200만 원을 갑자기 달라고 그러니까 생전 용돈을 안 받다가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서울에 가서 무슨 또 사고가 났나 하고 어머니들은 그 걱정 먼저 들은 거죠. 돈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가 200만 원을 빌려주시면 내가 10배로 갚겠다. 근데 10배만 갚겠습니까? 1000배도 더 갚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미 더 갚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워낙 본인이 가수를 원했고 큰아버지도 또 배우를 지망하다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했는데 워낙 이제 아들의 뜻이 굳건하니까 잘하고 와라. 그런데 그 오디션 하는 기간에 선곡은 다 아버지가 하셨다 그러잖아요. 특히
진또배기를 선곡해 준 것도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센스와 감각이 대단히 있으신 분이죠. 아, 오디션에서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눈에 띌 수 있다 하고 아들에게 딱 맞는 선곡을 해줌으로써 진또배기가 오늘날 탄생한 거야. 찬또배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찬원 씨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이찬원 씨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싹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싹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독립심, 부모님에게 폐 안 끼치지만 효도는 다하는, 권리는 다하지만,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그냥 본인은 주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지향하는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죠. 뭐 더 이상 칭찬을 할 것이 없는 이찬원 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도 거기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묵을 주고 국물을 딱 먹고 평을 해달라 그러니까 맛있는데 간이 덜 됐다. 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간이 좀 덜 됐다.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떡볶이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양념장까지 툭툭툭 만들어 가지고 떡볶이는 동그란 길쭉한 것보다는 떡국떡으로 만드는 게 맛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떡국떡으로 만들어야 그 떡의 간이 잘 배죠. 동그란 떡 하면 그 떡 속으로는 간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국물 따로 양념 따로 떡 따로 놀아서 저도 떡국떡으로 떡볶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찬원 씨도 역시 그런 걸 알고 있군요. 인생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어쨌든 이찬원 씨는 정말 한국의 대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친구들이 너 변했어라고 비판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뭐 친구들, 대구 친구들 서울집에 많이 놀러 오고 정말 바빠서 녹화 끝나고 뭐 일정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해보면 문자가 주르륵 들어와서 답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음 스케줄에 또 맞춰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답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고 그렇더라도 찬원 씨는 시간 있을 때 직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그럼 사전 양해를 구하면 서운하지 않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찬원 씨는 그 살아가는 지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노력, 거기에 또 천부적인 황금의 목소리까지 타고났으니 이찬원 씨의 앞날도 짱짱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사람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겹게 다가가고 본인이 먼저 뭐 움츠리지도 않고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찬원 씨의 장래가 굉장히 기대되어지죠. 고맙습니다.